공정성 시비를 네, 거니까 좋아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받아주마 네. 해가지고 22일까지 잡고 더는 안 돼. 네. 뭐 이런 건데 어제 그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이자 국회 측 대리인단의 네, 네. 대표격인데요. 너무하다 이거. 네, 네. 지금까지 충분히 했고 특히 네. 이제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네. 한 번 하지 않았냐. 네, 또 맞습니다. 불러. 왜 또 부르냐. 네. 이제 이런 비판도 했어요. 네, 사실 최순실 씨나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수사를 아주 장기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증거로 채택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지난번 변론에도 나와서 아주 상세하게 이미 다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로 부르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 증인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현재 재판부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이제 위원장도 네. 불합리하다. 아니 어떻게 또 부를 수 있느냐. 네. 그렇지만 재판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제 이것까지 다 수용을 했다. 네. 그 더 이상은 끌려다니지 마라. 좀 이렇게 권성동 위원장도 좀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선 요 매듭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일까지 쭉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요. 네네. 채택된 증인 신문 스케줄 네. 어떻게 됩니까? 시간표 나왔죠? 네, 뭐 중요한 증인만 좀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9일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영태 씨가 네. 나오기로 했고,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영태 씨가 계속 안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월요일에 그 법정 증인으로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최순실 안종범 안종범 재판. 재판에서. 네. 근데 그날 헌재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안 받겠다고. 네. 이유는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이유 없이 불출석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받질 않았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을 봐서 건넸는데 그러니까 뭐 나안 사람한테 받아 직접 이러면 되는 건넨 건 거예요? 아니고요. 네. 그 뭐 이제 뭐 그 법정에 들어갈 때는 주지 못한 모양이고요. 어허. 아마 뭐 이제 그러니까 법원 직원을 통해서 주려고 했었던 송달을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거부한 거예요. 수치 거부를. 네, 거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강제로 지금 출석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출석을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네.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요건이 그렇게 헐렁합니까? 뭐 법정과는 좀 다르게 좀 법적으로 미비한 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형사 재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강제 소환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네. 근데 이제 받았는데도 안 간다고 한 상황입니다. 했던 거였고. 네. 그리고 예. 최순실 씨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사람들 보내서 강제로 이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 고영태 씨는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법정에 잠깐 나왔다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주소지 불명으로 해가지고 근데 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월요일 날 법정 증언을 7시간 이상 했는데요. 네. 제가 모두 지켜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영태 씨가. 예, 특히나 그 최순실 씨하고는 눈길은 안 마주쳤다면서요? 네, 마주치지 않았고 왜 특히나- 그런 거예요? 눈길을 왜 안 마주쳤어? 글쎄 잘 모르겠어요. 또 재밌는 거는 네. 그날 이제 물론 직접적인 얘기는 안 나왔지만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심판정에서 네. 그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를 내연 관계, 예. 불륜 이렇게 네.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꽃바, 꽃뱀 이렇게. 뭐 꽃뱀 네. 뭐. 예. 근데 아주 그 고영태 씨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무 한심하다. 아니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어떻게 뭐 불륜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 법정에서 네, 최순실 재판 네. 법정에서 이제 검사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네네, 헌재 그랬더니, 관련된 내용을 그 고영태 씨가 그렇게 일국의 가치도 없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최순실 씨도 은근히 좀 약올 뭐 이제 좀 공격을 했습니다. 뭐 마약 마약정과 사범. 뭐 이런 얘기, 신용불량 다 아니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근데 또 확인된 사실이에요? 마약 정과나 신용 불량은? 그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특히 네. 헌재에서도 네.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이 네. 범죄 사실을 좀 그 조회해야 된다고 요구를 예. 했는데요. 예. 헌재 재판부에서는 네. 뭐 출석도 안 한 증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또 특히나 그 사람이 아무리 범죄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네. 뭐 그게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저는 약간 그 고영태 씨 입장에서 제가 네.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른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네. 그 이제 그 차은택 씨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네. 완전히 무슨
삼류 막장 드라마로 해서 네. 이번 사건은 최순실 고영태 불륜에서 공모, 촉발된 예, 불륜에서 촉발된 사건이고 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네. 이렇게 일종의 떼어내기 전략을 써보려고 치정 했는데 때문에 일어난 그렇죠. 일이다. 치정으로 인한 뭐다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 자체로 고영태 씨는 품격이 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네네. 판단하고 아예 안 나가버리는 네네. 그런데 내가 엮이고 싶지 않다 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법정에서는 오히려 검사를 호통쳤구만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건 이경재 변호사한테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요?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태블릿 PC 이거 고영태 씨 거 아니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또요? 네. 그거 다 확인된 건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고영태 씨가 호통을 쳤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근데 변호인이 증거도 없이 막 갖다 붙이는데 이거 너무 장난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시호 태블릿 PC는 어떡하려고? 그러게요. 네. 네, 두 개인데 네. 태블릿 PC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인데 그거 네. 이미 그거 다 정리된 건데 그걸 또 얘기를 네. 하니까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또 났겠다. 재밌는 건 또 이경재 변호사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WK 사무실에 최순실 씨 책상이 없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최순실 씨가 운영한 게 아니라 고영태 씨가 운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영태 씨는 가봤냐 사무실에. 그때 네. 이경재 변호사가 못 가봤다고 하니까 아니 변호인이 어떻게 못 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가보지도 않고 현장에 네. 가보지도 않고 막 얘기하는 그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경재 현장도 변호사가 가보고 확인도 안 하고 바빠서 못 가봤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뻘쭘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고 법정에서 네.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자들이 욕 먹잖아요. 네. 기사 이상하게 쓰면 선배들한테 네. 현장에 가봤어? 안 가봤는데 가보지도 않고 그게 제일 욕 먹는 네. 건데 그 이경재 변호사는 욕 먹을 맞습니다. 만하네요. 사실 이경재 변호사도 그렇고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탄핵 심판 대통령 변호인단도 똑같이 얘기한 게 이제 WK 사무실에 이제 배치도를 보여주고 거기 관리인 얘기를 좀 꺼내면서 네. 이건 최순실 씨 회사가 아니라 고영태 씨 회사였다. 왜냐하면 관리인이 그 최순실 씨를 보지도 못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고영태 씨도 그렇고 아주 그걸 변호인들을 호통을 치면서 네. 그 관리인은 지하에 있었고 음흠. 최순실 씨가 지상에 오면 그 지상 그러니까 1층에서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관리인들은 네.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네. WK 사무실 주변에 이제 최순실 씨 사무실 따로 있어가지고 네, 네. 최순실 씨가 직원들 오라고 했지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막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해서 뭐 이경재 변호사도 그렇고 대통령 대리인단도 사실 그 워낙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한 증언이 없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증언 말고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증언을 이끌어 가다가 이렇게 오히려 좀 당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렇군요. 생각이 역풍을 맞는구만요. 예. 그럼 고영태 씨가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현직 검사 2명을 부른 건가요? 네, 뭐 굳이 고영태 씨뿐만 그러니까 때문은 아니지만 이제 네. 그 뭐 비슷한 것 때문에 이제 네. 부르긴 했었는데요. 예. 그 근데 나와야 돼요, 현직 검사가? 근데 이게 또 뭐 당연히 이제 불채택을 했는데요. 네. 이 검사와 관련된 이제 사건 기록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부른 겁니다. 아 검찰의 그 수사 기록에 문제가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네.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걸 안 가지고 한 예. 야, 그러니까 그때 그 정말 헌재의 그 신의 한 수. 네. 그 검찰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수사 내용은 그때 뭐, 증거로 채택했다고 그러지 그 않았어요? 내용은 이미 네. 이제 검찰 진술에서 이미 다 나왔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건 또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진동 TV조선 또 기자도 또 부르려고 했습니다. 이진동 TV조선 기자요? 네, 왜요? 태블릿 PC와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네. 이진동 TV조선 기자와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관 이제 네. 태블릿 PC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르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이미 다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 이분들은 왜 자꾸 뒤집으려고 합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태블릿 PC는 헌재 재판에서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아니거든요. 전혀 증거도 아닌데 증인을 그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은 네. 증거를 입증하겠다면서 네. 증인 신청을 네. 계속하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황당하다고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황당하다며 기각을. 네. 아니 이게 증거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대통령 쪽에서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뭐 증거도 아닌데 그게 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하. 태블릿 PC 얘기는 전혀 탄핵 심판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막 꺼내는 그거는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니까. 네네. 그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 혹은 최순실 씨, 안종범 네. 그 재판에 가서 형사 재판에 가서 따지면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걸 왜 헌법재판소 네. 갖고 와가지고 네. 계속
그러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9일 변론에 누구 나온지 얘기를 하다 네네네. 말았는데요. 이제 고영태 씨 그리고 류상영 전 이제 내일이죠, 내일 9일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의 류상영 전 부장, 박헌영 전 과장, 노승일 부장인데요. 이 네. 사람들이 다 그 최순실 씨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순실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협박을 받았다 이런 건데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봤자 대통령한테 전혀 유리할 게 없는 증언을 할 겁니다. 물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뭐 이거를 반박하는 네. 뭐 증거를 내밀 수도 있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리하지 않은데 굳이 이 사람들까지 다 증인으로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원 작전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또 한 번의 변론 기일이 있고 22일까지 저희가 이제 쭉 봐야 되는데요. 네네. 문제는 최후 변론, 네. 최종 변론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할 가능성. 내가 네. 이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기일을 좀 충분히 달라. 한 달 주시라. 네. 현재. 네. 4월쯤 합시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이 이제 뭐 나온다고 해서 뭐 대통령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어제 변론에서 이미 대통령이 최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입장을요? 네, 물론 이제 이중한 대표 대리인이 뭐 대독을 한 건데요. 네. 제목 자체가 탄핵 소추에 대한 최종 입장, 그러니까 피소추인의 최종 입장입니다. 아, 피소추인의 최종 입장이라고 네네.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피청구의 최종 입장을 진술했는데요. 네. 이미 최종 입장을 진술했기 때문에 굳이 아. 대통령이 이게 나와봤자 의견서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네, 이게 그 전에는 이제 그 대리인단이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그러니까 대리인단의 이름으로 발표가 된 건데요.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음흠. 그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라고 하면서 진술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게 최종 입장을 그러니까 진술했는데 최순실 씨가 가정주부인 줄 알았고 그리고 뭐 네. 그 연설문의 일부 표현을 고쳤을 네. 뿐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몰랐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 건 그 의견서잖아요. 그 네네. 세월호 7시간 맞습니다. 관련된 네네. 의견서인데 이거하고 별도로 어제- 이중환 대표 대리인이 최종 입장을 밝혔다. 네, 그 어제-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네. 그 어제 이제 직접 이중환 변호사가 직접 연단에 나가서 다 쭉 읽었습니다. 어. 네.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난 잘 몰랐다. 그리고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씨가 잘못한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문건 유출 같은 경우도 뭐 자기는 그냥 의견만 들어보라고 했지 뭐 정호성 비서관한테 문건을 최순실한테 유출하라고 한 적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뭐 세월호 사건 참사와 관련해서도 뭐 이미 얘기를 해서 이미 낸 자료로 가름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네. 그리고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이분들은 네네네. 뭐 참 나쁜 사람이죠. 예.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이 사람들의 면직과 관련해서도 그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굳이 그 왜 면직을 했는지 밝히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또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뭐 계속 그 입장을 밝혔던 건데요. 네. 뭐 그냥 의견만 좀 물어보려고 했었지. 음. 뭐 정호성 비서관한테 뭐 자료를 유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국정 개입을 허용한 적도 없다. 하여튼 무조건 다 부인을 한 겁니다. 네, 갑자기 선조하고요. 네, 이승만 네, 확 네.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은 잘못 나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자기도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네. 정호성이 책임을 지든 안종범이 책임을 지든 네, 최순실이 책임을 지든 그건 네.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좀 살아야겠습니다. 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강다리 끊고 전쟁 네. 나니까 자기 네. 혼자 튄. 네. 네? 전쟁 나니까 튄. 선조. 네. 네? 이승만. 네. 박근혜 대통령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으로서 정말 좀 네? 모범을 보여야 되는 아니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해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네, 리더지. 네, 네. 다 니네들 잘못이고요. 나는 네. 책임 없거든. 이거잖아요. 지금 이 지금 다 논리가.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 엄청 배신감 느끼겠는데요. 안종범 수석은 수첩에 적었을 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떠넘기기를 하는 거네요. 네, 네.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이 시켜서 지시받아서 깨알로 네. 적어서 집행했을 뿐이다. 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예. 박근혜 대통령 아니다 나는 몰랐고 네.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고
걔네가 알아서 한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뭐 하여튼 저희가 이제 저희 오마이뉴스에서도 이 대통령 입장을 반박하는 좀 기사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런 다 녹취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지시받은 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최 선생님 컨펌 네, 얘기도 있고, 직접, 네. 네. 뭐 이런 얘기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음번에 나와서는 아마 대통령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네. 이렇게 다 이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그 녹음 파일을 네.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그것조차도 드러난 증거마저도 부인하려 든다면 네. 이 대통령의 거짓말 네. 그리고 그 안종범 수석의 그 보좌관이 네. 그 안종범 수석의 39건의 마지막으로 나온 그 증거 네, 네. 수첩이 전부 청와대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왜 거기다 갖다 놨냐? 안전해서 거기다 네. 갖다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못하게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 증거를 네. 수집하는 네. 창고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게요. 증거인멸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지금 네. 이런 상황을 이런 불법 행위를 우리 음. 국민들이 전부 눈뜨고 보고 있다는 거. 네. 이런데도 지금 이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네. 3월 초순에는 돼야 되는데 이거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참 걱정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11일 이번 주 네. 토요일이죠. 퇴진행동이 헌법재판소 포위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네. 그 메인 네. 촛불 집회에 앞선 사전 집회 형식이 될 텐데요. 이런 시민의 압력이 네. 헌재의 결정을 좀 빨리 이끌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아무리 헌재 재판관들도 당연히 이제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겠지만 또 국민의 여론은 또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차례 박헌철 소장도 그렇고 이정미 이제 권한대행도 여러 차례 이제 국정의 마비나 나라의 혼란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이런 혼란을 좀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촛불 시민들이 또 이렇게 또 다시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왔을 경우에 당연히 헌재 재판관들도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시민의 압력으로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네네. 마지막 좀 힘을 모아서 네, 촛불의 네. 힘으로 헌법재판소의 여론을 좀 압박을 해줘야 되겠다. 네, 그러지 네. 않으면 또 피청구인 측에서 계속 뭐 이제 최종 입장을 밝혔으나 이것은 최종 입장일 뿐이고 뭐 지연 작전을 또 예, 쓰고 또 다른 지연 대통령 전술을. 또 나오겠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시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지연 작전을 할 수 있는데요. 글쎄요, 그 헌재가 촛불 시민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지연 작전이니까요. 네. 네. 1,000만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100일이 넘도록 네, 네.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단군 네, 후회라서 그런 거. 네, 네.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을 먹으면서 인간이 돼서 그런가요? 이 100일이 넘도록 정말 비폭력 평화 투쟁으로 네, 네. 이렇게 촛불 하나만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토록 갈망하고 있는 네. 이 장엄한 행렬을 네. 헌법재판소가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이유는 이제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사명을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분위기는 좀 어때요? 헌법재판관들이나 아니면 뭐 공보관들이나 뭐 공보이사. 뭐 그걸 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도 자신의 그런 것들 좀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거의 두 달에 가깝게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켜보면 재판관들이 그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격하고 싶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안 맞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그 지난번에 그 김규현 그 청와대 안보수석이 나왔을 때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주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워낙 엇갈렸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관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의 주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는
그 대통령 쪽의 주장이 좀 너무나도 좀 허술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재판관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정미 권한대행이 좀 인연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이정미 이제 지금 권한대행을 재판관,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노무현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 당시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재미난 인연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정미 재판관도 뭐 진보라고 분류도 되기도 하고 그런 면들을 봤을 때 뭐 3월 13일 이전 선고에 대해서는 자신도 좀 꼭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드러난 불의한 맞습니다. 내용들, 네. 이 엄청난 부패 스캔들에 네. 대해서 그 재판관으로서의 사명을 잇거나 네. 이런 부패 사건에 대해서 눈을 네. 감는다면 네. 그게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그 역할 네. 여기서마저도 그 탄핵이 기각되거나 아니면 계속 지연이 돼서 결국에는 국정을 혼란한 네. 상태로 계속 이끌고 간다면 거기도 이제 심판의 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이게 촛불이 네.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수 쪽으로 평가되는 재판관 그러니까 보수 정권 하에서 이제 임명된 재판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탄핵 심판을 보면 그 대통령이 대인단의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대로 뭐 진보 보수 재판관들의 진보 보수 성향과는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월요일 날 법정 증언을 7시간 이상 했는데요. 네. 제가 모두 지켜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영태 씨가. 예, 특히나 그 최순실 씨하고는 눈길은 안 마주쳤다면서요. 네, 마주치지 않았고 왜 특히나- 그런 거예요? 눈길을 왜 안 마주쳤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네. 그날 이제 물론 직접적인 얘기는 안 나왔지만 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심판정에서 네. 그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를 내연 관계, 예. 불륜 이렇게 네.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꽃바, 꽃뱀 이렇게. 뭐 꽃뱀 네. 뭐. 예. 근데 아주 그 고영태 씨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무 한심하다. 아니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어떻게 뭐 불륜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 법정에서 네, 최순실 재판 네. 법정에서 이제 검사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네네. 헌재 그랬더니, 관련된 내용을 그 고영태 씨가 그렇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최순실 씨도 은근히 좀 약올 뭐 이제 좀 공격을 했습니다. 뭐 마약 마약정과 사범. 뭐 이런 얘기 신용불량 다 아니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근데 또 확인된 사실이에요. 마약 정과나 신용불량은? 그 아직 네. 그 더 이상은 끌려다니지 마라. 좀 이렇게 권성동 위원장도 좀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선 그 요 매듭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일까지 쭉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요. 네네. 채택된 증인 신문 스케줄 네. 어떻게 됩니까? 시간표 나왔죠? 네, 뭐 중요한 증인만 좀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9일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영태 씨가 네. 나오기로 했고,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영태 씨가 계속 안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월요일에 그 법정 증인으로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최순실 안종범 안종범 재판. 재판에서 예. 근데 그날 헌재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안 받겠다고. 아, 네. 이유는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이유 없이 불출석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받질 않았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을 봐서 건넸는데 그러니까 뭐 나안 사람한테 받아 직접 이러면 되는 건넨 건 거예요? 아니고요. 네. 그 확인이 안 됐습니다. 특히 네. 헌재에서도 네.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이 네. 범죄 사실을 좀 그 조회해야 된다고 요구를 예. 했는데요. 예. 헌재 재판부에서는 네. 뭐 출석도 안 한 증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또 특히나 그 사람이 아무리 범죄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네. 뭐 그게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저는 약간 그 고영태 씨 입장에서 제가 네.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른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네. 그 이제 그 차은택 씨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네, 네. 완전히 무슨 삼류 막장 드라마로 해서 네. 이번 사건은 최순실 고영태 불륜에서 공모, 촉발된 불륜에서 촉발된 사건이고 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네. 이렇게 일종의 떼어내기 전략을 써보려고 치정 했는데 때문에 일어난 그렇죠. 일이다. 치정으로 인한 뭐다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 자체로 고영태 씨는 품격이 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아예 안 나가버리는 네, 네. 그런데 내가 엮이고 싶지 않다 네. 이렇고 공정성 시비를 네, 네. 거니까 좋아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받아주마 네. 해가지고
22일까지 잡고 더는 안 돼. 네. 이런 건데 어제 그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이자 국회 측 대리인단의 네. 네. 대표격인데요. 너무하다 이거. 네네. 지금까지 충분히 했고 특히 네. 이제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네. 한 번 하지 않았냐. 네, 또 맞습니다. 불러. 왜 또 부르냐. 네. 이제 이런 비판도 했어요. 근데 사실 최순실 씨나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수사를 아주 장기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증거로 채택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지난번 변론에도 나와서 아주 상세하게 이미 다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로 부르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 증인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현재 재판부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이제 위원장도 네. 불합리하다. 아니 어떻게 또 부를 수 있느냐. 네. 그렇지만 재판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제 이것까지 다 수용을 했다. 그 법정에 들어갈 때는 주진 못한 모양이고요. 어허. 아마 뭐 이제 그러니까 법원 직원을 통해서 주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거부한 거예요. 수치 거부를. 네, 거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강제로 지금 출석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출석을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네.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요건이 그렇게 헐렁합니까? 뭐 법정과 좀 다르게 좀 법적으로 미비한 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형사 재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강제 소환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네. 근데 이제 받았는데도 안 간다고 한 상황입니다. 했던 거였고. 네. 그리고 예. 최순실 씨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사람들 보내서 강제로 이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 고영태 씨는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법정에 잠깐 나왔다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주소지 불명으로 해가지고 근데 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